반갑습니다.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조원영입니다.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에서는 온불교 초기 교단을 이끌던 여성 제자들의 신성과 교화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 유일 창립 8기인으로 익산 총부건설과 또 전주 교화의 한 몫을 담당했던 오타원 이청춘 선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불교 사상연구원 원장 박윤철 교무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간온강의 장지혜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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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워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실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선지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할까 하셨던 분들, 오늘 또 정말 알면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또 오늘 만나게 될 오타원 이청춘 선지님, 여자 전무 출신 제도의 수용에 관한 의견을 처음 제출해서 여성의 출가기를 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박인철 교무님, 네, 어떻습니까? 우리 초기 교단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제자들의 신앙 수행, 그걸 이제 공부로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의 어떤 업적 이런 걸 이제 사업으로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 초기 자료를 보니까 의견안 제출 성적도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랄까? 네. 이런 제도들인데, 바로 그 제도에 이렇게 호응하셔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의견안을 내주셔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원불교의 제도를 만드는 한 축을 담당하셨다, 오타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소태산 대종사 여성 10대 제자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이청춘 선지님을 이제 발표를 하신 장지혜 교무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청춘 선지님을 발표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오타원님을 이렇게 발표 주제로 선정을 할 때 약간 끌림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 아마 청춘이라는 말 때문에 좀 그랬던 것 네, 같은데, 네. 이게 발표자들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어렸거든요. 네.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그 청춘이라는 말이 저한테 또 잘 어울리는 말이기도 하고. 딱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좀 청춘인 제가 이청춘 네. 선지님을 발표하면 좀 재밌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들었었고요. 네네.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조금 전에 학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학사님과 같이 하면서 네. 월말통신, 월보, 회보 이런 초기 교단 기관지에 좀 관심이 생기게 됐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의견 제안을 가장 많이 했다고 나오는 게 이제 이청춘 선지님이라고 하니까 네. 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도 보고 좀 정리도 해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하시고 나서 만족은 하셨습니까?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이청춘 선생님은 이 전무 출신을 소원하기 전에 기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학벌이나 출신의 이 차별 없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가 쉽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녀의 삶을 사시던 분이 전무 출신을 소원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먼저 그 전통 시대에, 네네. 특히 이제 조선 왕조 시대 그 기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이해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종합 예능인, 네네. 그렇죠. 뭐 탤런트 이런 표현이 어울린다고 봐지죠. 그래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한 이제 학교가 있었고요. 권번 학교라고. 네. 그래서 이 어른은 그 전주 권번 출신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정확하게 그 예능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정식 학교를 네. 이제 졸업하셨다. 물론 이제 그 권번에 가는 분들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종합 예능인 전통시대 그런 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최고의 직업으로 선택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는 기생, 뭐 기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통 시대에는 아무래도 네. 신분 차별 제도, 또 반상,
이런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좀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도 조금 불우한 분들이 네. 그 곤번에 가셨던 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선택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보다는 그렇죠. 또 부모의 주변 의사나 환경. 주변에서의 그렇습니다. 선택이 돼서 네네. 가게 됐던 네네. 그런 길이었는데, 자,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5번째 주인공은 세상 창립기의 익산 총부 건설의 주역인 오타원 이청춘 선지님의 정성과 신성 그리고 교화 활동을 잠시 후에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춘 선지님의 양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타원 이청춘 대봉도는 1886년 전북 전주시 청수동에서 부친 이인경 선생과 모친 김설상화 여사의 3녀 중 셋째로 출생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가정 환경이 순조롭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였고, 중년에는 생자녀 없이 외롭게 절약 건박을 주장하며 어려운 살림을 하셨습니다. 38세 원기 8년 불옥을 바라보는 세월을 살다 우연히 마당 가운데서 돼지 자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호련히 느낀 바가 있어 인생의 본분을 찾고 참다운 사람의 길을 걷고자 결심한 후 동년 12월 삼타원 최도화 대호법으로부터 대종사의 고명하신 성체와 도덕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원기 9년 봄 전주부 대정정에 행가하신 대종사를 뵙고 환히 용약한 마음으로 제자가 되어 인생의 본분을 찾기로 서원하셨습니다. 원기 10년 오타원 대봉돌은 한결같은 신성으로 그동안 근검저축하였던 전재산 70두락의 토지를 입교 기념으로 희사하였던 바, 대종사는 귀한 재산을 벼랑간에 전부 희사함은 불가하니 차차 지내면서 하도록 하라고 하셨으나 한번 마음먹은 것이 오니 회중에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려 기어이 희사함으로써 본교의 창립도상에 기초를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원기 11년 2월에는 모친을 모시고 총부 군내로 이사함과 동시에 전부 출신을 단행하셨습니다. 이후 대종사를 가까이 모시며 입선하시었으며 청빈하게 수양에 정진하셨습니다. 원기 19년에는 총부 순교로 1년간 봉직하였고, 원기 20년에는 고향 전주지방의 교화사업의 포부를 가지고 자비 1000여 원을 투입하여 노송동에 회관을 마련하고 전주 교무로 부임 4년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부 발전과 교세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귀중한 정제를 회상 초창기에 쾌척하여 대도 회상 창업을 도왔고, 불우한 운명을 극복하여 행복한 미래를 개척한 오타원 대봉도. 원기 40년 7월 19일 전주 양로원에서 세수 70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높은 공덕을 추모하면서 대봉도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먼저 온불교의 영원한 청춘, 이청춘 선지님의 생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불교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네. 오타원님께서는 1886년 3월 26일에 전주에서 출생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생애를 정리를 하면서 이건 정말 더 특별한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네네. 게 저하고 딱 100살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아마 이거는 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네네. 좀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처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춘이라는 그 말에 끌렸고, 그 다음에는 좀 그 행적을 알아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게 정확히 딱 100살이 차이 난다는 걸 확인을 하니까 이게 정말 단순한 게 아니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오타원님께서는 이제 부친 이인경 선생과 모친 심설상화 여사의 3녀 중에 셋째로 출생을 하셨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좀 가정 환경이 많이 어려워지셨다고 해요.
이제 그때 아마 그 기녀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살으셨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되고, 사실 좀 오타원님이 원불교를 만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불법 연구에 입회하기 이전에 좀 행적이나 그런 기록들이 사실 좀 상세히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자세히 살펴볼 수 없다는 조금 한계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해본 바로는 이제 중년에 결혼을 하기는, 기녀 생활 이후에 중년에 결혼을 하긴 하셨지만 이제 둘째 부인으로 생활을 하셨고 또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이력들이 자세히 남아 있지 못했었겠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이제 기녀의 삶을 사셨던 이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뭐 굳이 상세히 남길 필요가 좀 없었겠다. 이미 기녀라는 타이틀만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또 되고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거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오타원님은 기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더 좀 강하게 인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과거의 직업보다는 현실에 집중을 해서 대단한 분들이 이제 탄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타원님의 부분도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박인철 교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타종교인데요. 타종교 천도교 경우도 그 주옥경 여사라고 손병희 선생님의 사모님이 사실은 이제 기녀 출신이죠. 그러니까 조선 말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이나 가정 환경 때문에 기녀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역사적으로나 또 뭐 종교적으로나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죠. 그러니까 이 오타원님도 뭐 기녀 출신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셔가지고 훨씬 그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신 대표적인 어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이 과거의 직업이나 과거의 어떤 일들이 집착을 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바탕이 또 필요한데, 이청춘 선생님이 불혹의 나이에 가까워지던 시기에 인생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오타원님께서 이제 38살 되시던 해인데요. 그때 이제 불법 연구를 만나기 이전에 이제 마당에서 그 암수, 돼지 한 쌍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 사람의 인생이 저 오욕 향락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이렇게 저 동물과 다르지 않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녀 생활을 하셨을 때 그 겪으셨던 여러 가지 뭐 그런 향락이라든지 오욕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되새기시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파란만장했던 생활을 좀 정리를 하시고 싶으셔서 이제 무국대도교 도주를 막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또 이제 외숙부이신데 그 김남천 선지님이 외숙부세요. 네. 각사님이죠. 네네, 각사님. 네. 이제 원래 이제 증산교의 한파인 태을교에 다니셨으니까, 이제 그 각사님께서 한번 가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기도 하셔서 태을교에도 이제 내왕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김남천 선지님은 나중에 이제 송적벽 선지님 인도로 이제 불법 연구에 입회를 하셨는데, 실제로 오타원님은 불법 연구에 입회를 하신 게 이 외삼촌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나중에. 삼타원 최도화 선진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원불교에 입회를 하게 되십니다. 네. 이게 38세 그 무렵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회심이랄까, 이렇게 어떤 새로운 길, 참된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갈등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종교적인 환경은 어땠었습니까? 그때 이제 특히 그 호남 지역은 그 증산교의 분파랄까, 교파, 그 중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국대도교라든지 뭐 태을도라고 그러죠. 이런 증산교파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외삼촌 따라서 그 태을도
에도 이렇게 좀 출입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 뭔가 이제 조금 더 정리된 표현을 한다면 참 스승, 참 진리를 찾기 위한 그런 어떤 행정이 아니었던가. 그러시다가 이제 외삼촌이 아닌 이제 박물장수, 비단장수, 네. 비단장수 삼타원님을 만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엄불교와 인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제 같은 해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38살이 되셨던 해고, 이제 불법연구회 입회 원명부에도 이렇게 보면 그 입문 연월일이 38살로 돼 있으시고, 이제 서기로는 1923년, 원기로는 8년.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는 11월인데 양력으로 계산했을 때는 12월 겨울, 네, 이렇게 돼서 그때 삼타원 최도화 선진의 인도로 이제 불법연구회에 정식으로 입회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최도화 선진연구는 어떤 인연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인연을 딱 뭐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네. 이제 삼타원님께서 3대 여걸로 불리시면서 이제 비단을 떼셔가지고 비단 장수 순교를 네네. 다니셨잖아요. 아마 그때 이 전주에서 이런 뭐 종교적으로 뭔가 아까 표현하신 회심, 종교적 회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갈망도 있으시고 네네. 열정이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우연자연한 인연으로 좀 네. 만나셨던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이제 그 근데요. 무렵에 원기 8년 무렵에 이제 삼타원님은 이미 대종사님을 그 찾아뵙고 네. 제자가 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의 인연을 찾기 위해서 전주 진안 이 일대를 널리 비단장수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실 때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종사님의 최초의 인연들을 찾기 위해서 이 삼타원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순교, 네네. 순회 교화 활동 그런 과정에서 네. 이제 이 오타원님도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고민이나 참 스승, 참 진리를 찾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계시는 그런 가운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기 가면은 생불린 계신다. 네네네. 이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네. 딱 생기셨지 않을까. 저는 박인철 교무님이면 확실한 인연의 법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아요. 네. 네, 그랬을 것이다. 기록이 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아까 이제 이청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게 본명으로는 사실 진짜 본명이 맞나 할 정도로 그래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교무님도 지금 부러워하시는 네. 본명이 네. 이청춘. 아니 어떻게 해서 대종사님은 그렇게 본명을 지어주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추측을 네. 그냥 이제 해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말에 끌렸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을 때 그 답이 이제 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춘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에 좀 싱그러움을 담고 있고 다시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거라서 아마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기녀로서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살아오셨던 네. 그 오타원님의 그런 삶이 새롭게 다시 좀 싱그럽게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그런 본명을 주셨던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오타원님께서도 이 본명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말통신에 딱 한 편 남아있는 이제 글을 쓰신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속명이 화춘이신데 앞날의 화춘은 화춘으로서 만물 조락하는 엄동을 당하면 변함이 있으련만 오늘의 청춘만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도 청춘이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더라도 오직 청춘은 청춘으로 일관하리라. 이렇게 소감을 표현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네. 대종사님께서 초기 제자들에게 이제 법명을 지어 주실 때 그냥 주시질 않더라고요. 네네. 초기 교사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이제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 또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바램, 기원 이런 걸 살피셔가지고 꼭 그 제자에 맞는 이름을 예를 들면 이제 육타원님 같은 경우는 그 스승을 찾아서 서울에서부터 달려오는데 동쪽 하늘에서 막 번개치고 소나기 내릴 때 동쪽 하늘에 핀 꽃 동진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근기 또 미래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염원 이런 것들을 담으셔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이렇게 이제 법명을 주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화춘이 너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라. 네, 네. 아마 그런 마음을 그 법명으로 표현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장 싱그러움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네, 네. 하고요. 또 세상은 항상 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습니다. 그 성자들은 그 우리하고는 다른 시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살아가는 모습에 의해서 그건 비춰졌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청춘 선지님이 여성 제자로 32번째라고 하더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연구회 창립 7인의 한 명으로 또 유일한 여성 제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엄불교와의 만남의 시간이 뭐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이렇게 어느 날 제가 이제 학사님과 공부를 하는데 학사님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불법 연구회 창립 발기인 7인 중에 여자를 한 명 포함시키셨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청춘 선지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여성 선진 하나가 포함됐다는 것만 뭐 저한테 크게 좀 의미로 와닿았지 뭐 그게 뭐 이청춘 선진이다라는 거에는 크게 포커스가 안 됐었는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도 아니고 네. 여성으로서는 32번째 제자인데다가 이제 불법 연구회 창립 발기인 모임을 하는 게 원기 9년인데 원기 9년 음력 3월인데 원기 8년 12월에 만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불과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분을 이렇게 발기인에 포함을 시킨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을 좀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네, 네, 네. 여전히 없는데요. 네.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좀 추측을 해본 결과로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좀 오타원 선지님이 경제적 혹은 좀 사업적 방면에서 안목이 좀 탁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알아보셨을 것이다. 네, 네. 이제 오타원님께서 전에 이제 기녀로 생활을 좀 화려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재산이 또 어느 정도 있으셨는데 사실 재산이라고 하는 게 좀 벌면 네. 그걸 잘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유지해 오셨던 것도 보면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 계획성이랄까 이런 안목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타원님의 제안으로 총부 공동 양잠도 시작을 했었고 그 총부 산업부 창립단을 할 때도 발기인? 발기인 여자 2분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오타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그런 탁월한 안목이 있으셨을 것이다. 이제 하는 이제 그 이유가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규 학습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걸 거치지 않았긴 했지만 네. 그 당시에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안목이 굉장히 있으셨고 또 경험을 하셨고 네, 네. 그때 시대 자체가 여성이 어떤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이끌어가기가 할 수 네. 없는데 좀 기녀들은 그런 문화를 나름대로의 네. 여성 문화를 좀 만들어갔던 그런 직업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종사님께서 세회상을 만들 때는 이 시대의 어떤 환경이고 어떤 문화가 있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기 위해서 또 네네. 오타원님을 발기인에 참여시키셨겠다 하는 이제 추측이 하나 또 가능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역시나 좀 기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긴 한데 그냥 단순한 어떤 남녀 평등, 뭐 단순한 그런 평등 개념을 좀 넘어서서 정말로 그 직업, 출신, 귀천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어떤 상징으로서 오타원님을 대종사님께서 발기인 모임에 함께하게 하셨을 것 같다 하는 저는 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자들이 아까 보시는 시각은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분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안을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교에서 또 필요한 게 그 문화적인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선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래가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오타원님께서는 갖고 계신 능력이 있었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도 그 뒤에 이제 대종사님께 귀의하셔가지고 네네. 그 활동하신 내용들 통해서도 짐작이 좀 되는데 네. 말씀을 잘하셨대요. 네네. 근데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의사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종사님 벌써 알아보셨던 것 같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기사년 그 본인의 일생을 회고하며 쓴 감각감상이랄까 그 글 보면 사실은 명문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그 의견안 제출도 내시고 오는 거 보면 매우 여성으로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마 그런 측면도 이 대종선생님께서 네. 딱 알아보셨던 거 아닐까. 그 문장 실력도 있으실 네, 거고요. 네, 네. 또 판소리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거고요. 네, 뭐 다 또 여성으로서 남성들과 함께 그리고 네, 또 이게 재산 증식에 대한 어떤 네. 능력도 갖고 있으실 거고 그 많은 능력을 다 고루 갖추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아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남성과 동등한 그런 네. 시선으로 보지 않았었을까. 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를 초월할 수 있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32번째 제자. 그런데 이청춘 선생님은 이게 이제 그 제가 또 질문을 던지면 두 분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여성 첫 전무 출신이다. 그런 표현이 있죠. 네. 예. 여성 제자 중에서 전무 출신이 없었나요? 있었죠, 사실상.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과 제도로서의 어떤 이제 전무 출신하고 실질적인 사실상의 전무 출신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초기 교단에는. 왜냐하면은 법과 제도는 이제 나중에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타오님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대종사님 구도 당시부터 그냥 말 스승님을 모시고 이제 요즘 표현으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공부 사업에 전무하시면서 스승님을 보좌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사실상의 전무 출신 1호, 여성 전무 출신 1호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 오타원님은 이제 기록에 따르면 원기 10년에 네. 10년에 이제 총부로 그 전에 이사 오셔가지고 전무 출신을 단행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제도상으로서 네, 네. 법과 제도상으로서 여성 전무 출신 1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기에는 전무 출신의 제도가 없었다라고 그렇습니까요. 예, 보기 예. 때문에요. 파란만장한 삶을 과감히 버리고 또 공부심도 뛰어났던 이청춘 선생님.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교단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담배를 네. 피우셨다고. 그래서 이게 담배를 끊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에 관한 일화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끝까지 피신 건 아니죠. 네. 저도 좀 이걸 찾아보고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더라고요. 네. 오죽하면 이제 오타원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그 기록을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남기는데 거기에도 30계문 떼는데 노력하셨으나 속병으로 말미암아 담배를 끊지 못함에 늘 심중이 불안하여 별별 수단을 다 써보셨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을 네네. 남겨놨을 정도니까 아마 이제 전주에서 총부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총부에 사시면서 담배를 끊지를 못하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담배를 못 떼면 쓰겠냐고 엄청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타원님께서 작심을 하시고 방 안에 들어가서 칩거를 하시면서 목걸이를 걸어 잠그고 네 걸어 잠그고 그 구멍으로 밥을 받아서 날라다 드시면서 네네. 이제 담배를 그렇게 해서 끊으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표현하시기를 구류 살고 담배 끊었다.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네. 네. 사실은 네. 그 일화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네. 한 20년 전에 저 교화훈련부에서 계문에 관한 대종사님 당대의 계문을 어떻게 제정하고 지켰는가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열반하신 양산 김중묵 종사님이 그 연고에 대한 걸 이제 네, 네. 이렇게 증언해 주셨는데 예. 그게 이제 누구냐면 오타오님의 증언. 그게 이제 젊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피우셨겠죠. 네, 근데 네.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이걸 네. 끊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끊으셨대요. 끊으려고 했는데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네. 거품을 몰면서 실신하셨대요. 그 소식을 대종사님 들으시고 네. 야 사람이 죽는데 되냐? 일단 저 청춘이는 피워라.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 네. 계문이 연고 없이가 붙었다. 이렇게 그 양산 종사님이 증언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다시피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끊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타원 이청춘 선지님의 교화 활동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청춘 선지님은 초기 익산총부 건설에 큰 힘을 보태신 분이신데 특히 입교 기념으로 자신이 가진 그 토지 전부를 시사했어요. 네. 이게 아마 대종경 실시품 26장에도 이제 나오는 일화인데요. 입교 기념으로 당시에 오타원님께 당신이 가지셨던 토지 전부를 희사하기로 이제 다짐을 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네 뜻은 진짜 그 뜻은 정말 아름답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신중히 생각해봐라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보류를 시키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오타원님께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받으셨는데 그때 오타원님께서 교단에 희사한 토지 규모가 이제 논 70여 두락 이렇게 되는데 전주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익산에 이제 토지를 마련을 하셨던 거죠. 이게 70여 두락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규모를 이렇게 두락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논이 대략 뭐 1두락에 한 200평, 밭은 한 300평 정도로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봐도 한 14,000평 정도. 그래서 그 지금의 그 익산 총부를 더 넓히고 이렇게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그때 교단이 정말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신중히 생각해봐라, 신중히 생각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이러니까 분명히 있으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은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전 재산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초기 총부 건설 얘기를 하면 남자 제자 추산 서중환 선지님이 3,000평 이사한 내용은 거의 90점 맞을 정도로 다 아는데 오타원님께서 70마지기 희사한 건 좀 묻혀왔어요. 그러니까 초기 원불교 중앙총부는 양대 두 축에 남자계는 추산 서중환 선지님의 희사, 여자계는 오타원 이청춘 선지님의 희사, 이 두 축으로 오늘의 원불교 중앙총부가 기반을 마련했다. 이건 꼭 저희 후래 저희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타원 이청춘 선지님의 또 지금 이 교화 활동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데 일단 희사로 익산 총부 건설에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총부에 이제 지내셨을 거 아닙니까? 총부에 지내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원기 11년에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총부 군내로 이사를 하세요, 오타원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대종사님을 따라서 뭐 영광, 광주, 뭐 만덕산으로 가시면 만덕산 다 따라다니면서 법문도 즐겨 들으시고 또 거기에서 교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각지에서 열리는 그런 강연 자리에 참석도 하시고 요청이 있으면 강연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오타원님께서는 이제 강연을 하셨던 제목 중에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다고 느꼈던 게 현 시대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 이 제목의 강연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원기 17년이고 서기로는 1932년인데 그 강연을 들으시는 그 자리에 있던 특히 여자분들께서 좀 얼마나 그 오타원님 매력에 빠지셨을까. 좀 이런 상상도 조금 됐었고 말씀도 굉장히 잘 하시면서도 또 공부 방면으로도 굉장히 흥미가 있으셔서 선도 굉장히 열심히 나셨는데 영광에서 있었던 그 예회록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입선 3개월 동안 했던 이제 공부 성적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좌선반 1등, 이청춘 이렇게 해서 이름이 올라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단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성급회식에서 이청춘 선지님께서 1대1의 기념총회 원기 13년 3월에 예비 특신부 60인의 이름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때 이제 진행됐던 승급 예식이 교단에서는 정식으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교단에서 처음으로 엄숙하게 진행한 예식이라는 거에 조금 의미가 있는데 이때 오타원님께서 1등 1호 유공인의 이름을 올리셨거든요. 네. 당시 이제 1등 1호 유공인이라고 하면 4,000원 이상을 의연한 희사하신. 희사하신 5명, 네네. 5분에 한 분에 들어갔는데 이 4,000원이라는 좀 그 물가가 뭐 지금 4,000원은 별거 네.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돈으로 한 7,200만 원 정도. 네네. 근데 이건 단순하게 계산했을 그렇죠. 때 더 그런 될 거고요. 수도 네, 있죠. 실제로는 네네네. 그것보다 더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네네. 네. 그만큼 초기 교단의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가치적으로 따져보면 지금의 이제 돈하고도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가치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 방면으로 이제 1등은 뭐 더 말할 것이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예비 특신부 60인에 포함됐다고 하는 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환희 용약 네네. 춤추고 난리를 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예비 특신부에 승급하셨다는 얘기는 예. 그 시기에 여성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네네네.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으로 올라가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교단적으로도 영광이고 시대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자, 익산 정부 건설에 참여하면서 특히 고향인 전주 지역에 본격적인 교화를 하기로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교당을 창립하시는데 이 남은 재산을 전부 털어서 전주교당 가옥을 마련하셨다고 해요. 네네. 원기 20년인데요. 이때 이제 고향이 전주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이게 내가 고향에서 교화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좀 서원을 세우시고 남아있던 재산 1,000여 원, 한 1,000원 정도를 다 털어서 이제 전주 지역에 가옥을 하나 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법 연구의 전주회관 이렇게 딱 네. 간판을 붙이시고 이제 그 같은 해 5월 1일에 이제 정식으로 교당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화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원기 20년 이때부터 원기 25년까지 뭐 기록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교무, 주무, 순교로 한 2년 정도씩 네. 해서 한 6년을 여기에서 전주 교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교당만 마련한 게 아니고 직접 이제 그 연원을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청춘 선생님은 어떤 분들을 입교시키셨습니까? 주로 이제 그 혈연, 그러니까 전 남편 되시는 분을 이제 인도하시고 이분이 이제 그 본부인이 아니고 둘째 부인인데 또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네. 둘째 부인이 네. 그 본부인 그 형님을 또 입교시키고 동서들을 입교시키고 아주 흥미로운 거는 이제 당신이 그 화류계랄까 기생 기녀로 네네. 계실 때 인연이었던 본명 저 이름이 향란이라고 나오는데요. 네네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분도 이렇게 입교시키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70년대에 그 중도 노선을 표방했던 전주의 유명한 국회의원이 계세요. 네네. 이철승 씨. 네네네네. 그분의 할머니도 입교시키고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어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전주 교화의 인연들을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향란이라는 그 분은 입교시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전주 밑에 관촌교당 네네. 창립주가 되시고 해서 네. 초기 전주 전북 지역에 이제 그 창립주 역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여러 분 입교를 시켰던 것으로 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원이나 이게 저 입교를 시키실 때 보면 많은 분들도 이제 그 하지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입교를 또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청춘 선생님은 고향이 이제 그 전주시기 때문에 이 전주 지역 교화에 주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청춘 선생님의 교화 활동 또 어떤 그 특별함이 있었으며 교화 이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타원님께서는 좀 호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강연을 이렇게 하시는 어떤 모습이 이렇게 예화로 기록된 거에도 보면 오타원 이청춘은 이치에도 대단히 밝아
좌담석상에서 거침없이 열변을 음. 토하여 웅변가라는 평가를 들었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녀는 명랑하고 활달한 기상에다가 젊어서 손님을 많이 상대한 경험이 있어 대중 앞에 주눅들지 않았고 평소에도 언변이 유창했다. 네네.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게 오타오님 스스로가 이렇게 깨치고 느끼고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특유의 자신감을 네네. 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전달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이 조금 되고요. 이제 교화 이력으로는 원기 19년에 중앙총부에서 순교감직을 수행을 하셨고, 네, 이제 네. 20년부터 25년까지는 전주 지역 교화를 활동하셨고, 이후에 조금 휴양 기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기 33년도에 이렇게 남선지부에서 1년간 근무를 하신 다음에 이제 퇴임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분의 교화 활동 특징이 한 3가지로 보여지더라고요. 네네. 대종사님을 만나서 전반기에는 이제 중앙총부, 익산총부 중심의 중앙교화랄까? 중심교화에 뭐 모든 걸 다 바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고, 이제 좀 후반기라고 그럴까요? 고향인 전주에. 네네. 거기는 이제 사실 전주는 그 오늘의 원불교를 네네. 잉태시킨 인큐베이터였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임시 출장소에서 네네네. 창립 준비를 네.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먼저 중심을 세우고 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 뒤에 고향인 전주에 이제 이렇게 그 교화에 또 올인하셨던 그런 네. 특징이 있고, 이분이 전주교당을 세우시고 조금 전에 우리 장지혜 교무님 말씀하셨지만 초대 교무를 하시다가 주무를 하시고 네. 또 순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공의랄까 대의를 따라서 공심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교화의 생애를 보이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회보에 나오는 이제 전주지부 소개 글에 네. 보면은 이분에 대한 평이 맞아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분을 평가하는 용어에 공심, 공심가, 네네. 공을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항상 그 공가를 생각하고 공심을 생각하고 이랬던 교화의 생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표현식으로 보면, 아, 이분은 작은 소유를 놓으시고 우주의 본가에 귀여시 느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청춘 선생님은 원기 40년 7월 14일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청춘 선생님의 신성과 이 교화 활동을 나타내는 본문이 있다면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무엇보다 오타오님의 그런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었던 그 대종경 실시품 26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좀 지금 시대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공익을 위한 일에다가 다 내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정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네. 못하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못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사심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법문이다. 그리고 이 네. 법문 하나만으로도 네. 오타오님의 그 신성이 다 드러난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아마도 오타오님께서 당신이 불법 연구회를 만나고 또 대종사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겪었던 삶의 변화라고 할까요? 네. 어떤 정말 삶의 충격일 수도 있고 정말 대변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구나. 네네. 이렇게 내가 재산을 희사하고 함으로써 그 토지가 마련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그 마음을 정말 내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기구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리고 어렵게 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타오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배우게 하고 공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청춘 선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원불교 2세기, 우리는 어떤 점을 배우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도 오타원님의 삶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할 청춘의 의미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단순한 평등의 개념을 정말 넘어서는 남녀, 출신, 직업, 뭐 기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말 뛰어넘는 인권 평등의 상징성을 이 이청춘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학사님께서도 공심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기록에 네네. 그 얘기 하셨는데 정말 선공 후공 정말 공이 먼저고 나중에도 공이 먼저고 항상 공을 생각하셨던 그 성공후공한 삶의 표준을 우리가 이 청춘의 의미로서 다시 살려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 개척정신, 아까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익산 총부가 확장되는 그 시기에도 그러셨고 재산을 다 털어서 전주에 가옥을 마련해서 전주 교화를 시작하실 때도 그러셨고 개척정신이 또 남달리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척정신을 통해서 나도 부처를 이루고 또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성 유일의 창립 발기인이시고 또 총부 유지건설의 대사업가이셨고 또 전주 지역 교화 기지 건설의 대교화자이셨던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으신데 이때 오타오님께서 보여준 이런 정신들이 원불교의 영원한 청춘으로 이청춘 선지님만의 청춘이 아니라 무수한 청춘들이 나오는 그 걸음이 원불교의 영원한 청춘으로 가져가야 되는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정말 그 이제 장재 교모님이 부러운 게 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모님도 부러워하실 게 우리가 누군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몰입이 되고 그분의 길을 따라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재 교모님께서 정말 그 청춘 제2의 청춘이 되지 않으실까. 공부하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거고 내가 만약에 이 길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갔다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사실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오타원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뭐 불법 연구에 입회 이전의 삶이 사실 어땠는지 제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얼마나 그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 열망이 크셨을지 좀 이게 사실 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불법 연구회를 통해서 대종사님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는 좀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래야겠다. 자리나 어떤 지금 주어진 환경에 좀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극복해내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근데 공심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사실 그 생각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거나 이 공심이 사라지는 것은 욕심인데 욕심 때문에 공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심을 기르는 방법 우리 이제 박인철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답은 간단합니다. 일기를 열심히 써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나만 생각하고 하루를 살았는지 최소한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진짜 이제 초기 교단에 뭐 오타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면 미물 곤충까지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대조해보는 공부 거기에 이제 공심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타원님의 생애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어떤 걸 느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오타원님을 생각하면 그 진리가 주시는 경계는 뜻이 없는 게 없다. 그게 역경이 됐든 순경이 됐든 그러니까 그런 그 진리가 주시는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부, 신앙,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큰 우주의 본가를 내 집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멘토, 상징, 스승으로 이렇게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교우님. 네. 저는 이제 여러 번 반복되긴 하는데 이좀 청춘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다시 좀 되새겨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타원님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머릿속을 지나가는 단어들이 있는데 뭐 기쁨, 희열, 충만 뭐 이런 단어들이 네. 그냥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막 머릿속을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들을 내 삶으로 가져와야겠다. 내가 받아와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저 역시도 충만하고 정말 네. 기쁘고 희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청춘이어야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좀 영원한 청춘이 네. 될 수 있도록 계속 청춘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좀 싱그럽고 네네. 환한 그런 전무 출신이 되기를 한번 다짐을 네. 해봤습니다. 네. 아니, 저도 말이죠. 오늘 이청춘, 오타원님의 그 모습을 또 생각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저도 청춘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우리 장지혜 교무님께서 또 이 청춘이 또 청춘에 대한 얘기 또 앞으로 청춘스럽게 원불교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하니까 네. 더욱 즐겁고 말이죠. 네. 오늘 박인철 교무님께서도 네, 너무 청춘스러워. 저도 완전히 청춘이 됐습니다. 네. 파란만장한 그 젊은 시절의 삶을 과감히 단절하고 또 세상을 열어가는 교단과 또 스승 대종사님을 위한 그분의 정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마치면서 소감 한 말씀씩 들을 수 있을까요? 오타원 이청춘 선지님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하면서 사실 좀 기녀라는 타이틀에 좀 갇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좀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하신 사업들이나 어떤 교화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좀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기녀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네. 주목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없었다. 네. 근데 작게나마라도 제가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오타원님의 이 청춘의 정신을 네네. 가져오고 네.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좀 앞으로도 조금 기회가 조금 된다고 하면 좀 사실 오타원님이 이제 가족 관계도 좀 단순하시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인연 관계를 제대로 정리를 조금 못한 부분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생생한 그런 예화, 일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을 조금 해야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창피하다고 감춰버리는 것보다 드러내놓고 뭔가 그 업적을 살려주는 부분들이 더 많은 후학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원불교가 정말 좋은 종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듯이 우리는 오늘 과감하게 네. 그 기녀에 대한 삶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삶의 변환을 성자의 얘기하고, 삶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박인철 교무님 소감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저기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타원님께서 네네. 지긋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서 오타원님께 청출어람하는 스승님께서 또 선지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더욱더 잘 드러내는 후진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WBS 스페셜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오타원 이청춘 선지님에 대해서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장 박인철 교무님과 월간 온강 장지혜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초기 여성 선진들의 숨겨진 신성과 또 교화 활동을 만나는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